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하면서 이 신규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협조할 의무가 있죠. 만약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할 때 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제1단계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계약 만료일 사이에 신규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요. 이와 같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임대차 계약 종료일을 특정해야 하겠죠. 만약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라면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서울은 9억 원 이하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후에 3개월 안에 신규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보하고 나면 3개월 뒤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서울 9억 원 초과한다면 그때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후에 1개월 안에 신규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다. 민법에 따라서 계약 해지 통보 후 1개월 지나면 계약은 해지되기 때문이죠. 권리금 회수 2단계는 권리금 계약서 작성입니다. 이 권리금 계약서는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를 꼭 받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계약을 보다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권리금 계약금도 최소화하거나 그리고 임대인이 과도한 요구 조건을 내세운다면 권리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사례는 권리금 총 금액이 1억 원이라고 했을 때 권리금 계약금은 1천만 원이 되겠죠. 권리금 계약 체결 시에 1천만 원을 전부 지급하는 게 아니고 권리금 계약 체결 시에는 1천만 원 중에 100만 원만 지급하고 본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나머지 900만 원을 지급한다 라는 특약사항을 작성해 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임대료보다 임대인이 10% 초과해서 요구하거나 임대료를 또는 상가임대차법 규정에 위반된 내용의 조건을 요구할 경우는 본 권리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 등 특약사항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3단계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 요청합니다. 내용 증명,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모두 가능합니다. 이때 권리금 계약서도 같이 제시해서 신규 임차인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면 좋습니다. 물론 이 신규 임차인에 대한 개인정보, 예를 들어 주민등록 뒷번호라든지 또 권리금 총 금액이라든지 기타 등등은 상황에 따라서 노출을 시킬 수도 있고 노출시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4단계 임대인의 거절 사유 확인입니다. 대표적인 거절 사유로는 지금보다 현저히 고액의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요. 또 임대인이 재건축할 테니 임차인하고 신규 임차인하고 계약 못하겠다. 또는 임대인이 향후 2년 뒤에 향후 3년 뒤에 재건축 계획이 있으니 짧은 기간밖에 임대차 계약을 못 해주겠다라는 내용, 또 그리고 임대인이 특정 업종을 거부하거나 특정 업종만 고집하는 그런 행위들은 권리금 회수 방해하는 사례들이 되겠죠.
제5단계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이 손해배상금은 임차인하고 신규 임차인 간 거래하기로 한 권리금하고 권리금 감정 평가액 중 낮은 금액이 기준이 되는데요. 법원은 그 기준 금액 이하에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해서 감액할 수도 있겠죠. 감정 평가 기준일은 임대차 종료일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미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으면 감정 평가하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감정 평가의 주요 내용은 이 시설에 대한 부분하고 이 영업에 대한 부분인데, 임차인이 감정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시설뿐만 아니라 현금 거래 등으로 대한 세금 신고들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권리금 회수 5단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